일단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배당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제가 방송을 모니터를 좀 증가시키고 수정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나오질 않아서 다시 방송을 켜고 있는데, 일단 방송을 하다가 다시 방송을 하니까 좀 많이 끊기네요. 일단 대구 쪽 전주, 광주, 부산 이 배당률이 8%가 넘습니다. 일단 8%가 넘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주회사들은 과거에 배당도 주지 않았고, 그걸로 뭐 인수를 한다든지 유보율만 높이는 쪽으로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는 지주회사를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사모펀드로 인해서 배당의 성향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금일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제비금융지주를 보게 됐고요. 전북은행, 광주은행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을 시작을 했고요. 중간 배당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1.2%다. 요즘은 월배당 ETF 미국 쪽으로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월배당에 대해서 뭐 실제로 세금 띄고 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좀 은퇴나 혹은 자산을 어떻게 좀 빠르게 좀 관리하기 힘든 분들은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이대주의 온라인 파트너스가 은행주 배당 확대 운동을 주도했고, 이대주주로 올라왔습니다. 삼양사도 이러면 삼양사도 한번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배당이 결국은 삼양사한테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번에는 통큰 배당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게 하면서 자본 비율이 올라갔는데, 지금 인수를 또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되는 것들이면 모르겠는데 어떤 자회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를 하면서 유보금을 소분을 시켜버리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주회사는 계속 배제를 했던 건데,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게 맞는 건데 계속 뭔가 확장을 하는데, 그 확장된 게 잘 됐다면 괜찮은데 대부분 부실된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개인적인 어떤 이제 내부 자회사처럼 만들어서 쓰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고 반대 의사를 보이는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나머지 지주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들이 잘 하는데, 투자들 입장에서는 자회사들이 잘한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지주회사를 가는데, 이 지주회사 주가가 오르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왜 그러냐? 배당 자체를 안 하니까.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은 별도로 받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으로 배당이라는 것들을 수입을 통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소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주회사는 좋아 보이진 않지만 워낙 배당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N명가 5,000원이죠. 웬간한 우량주들 500원, 우량하지 않은 애들도 500원인데 N명가가 무려 5,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주가가 8,700원이죠. N명가하고 비교해서 30-40% 밖에 차이 나지 않죠. 물론 주식수가 많죠. 주식수는 많을 거지만 500원짜리로 착시효과 저번에 말씀드렸죠. N명가로 보면 싸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싸지 않다. 왜? N명가가 500원짜리거나 100원짜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얘는 N명가 5,000원인데 N명가보다 뭐 30-40% 이 정도 올라오는 부분들이고요. 유동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삼양사가 1대 주주고 온라인이 2대 주주, OK 저축은행 3대 주주, 이렇게 주은행 있고 국민연금이 또 깔려있네요. 이렇게 큰 덩어리는 4개의 보유 지분을 가졌고, 이게 서로 어떤 파트너들이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향후에 뭔가 문제가 터지면 서로 지분 가지고 하겠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대 주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배당을 최대한 배당 상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겠죠. 이건 지켜봐야 될 거고요.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 같은 경우 펀은 지금도 한 주가 2.74밖에 되진 않습니다. 배당 9%, 835원, 올해 859원 좀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배당이 10%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일단 예상치는 퍼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년 저평가 중에 하나죠. 한 10몇 년 동안 계속 퍼는 지주회사들이 낮았습니다. 왜냐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면 올랐지 지주회사에 대해서 배당을 그렇게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을 자회사들이 잘한들 지주회사 통화하는 것들을 잘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제했던 부분들이고요. 최근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작년 한 회계연도 2년 전에 비하면 2배 정도 올랐고요. 작년에도 올랐고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근데 배당 상향이 오를 거기 때문에 한 10% 정도까지 지금 현재 주가라면 영업이익이 이런 정도 올랐고, 근데 일반 제조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수신하고 여신하고에 대한 어떤 돈을 받고 그 돈을 굴리고 대출을 해주는 여신의 역할이고, 그에 대한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회계 쪽도 볼 때 그런 쪽 측면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었고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부채는 은행 부채 같은 경우에는 예대 부채라고 해서 예금 부채라고 뭐 표현하죠. 예금이 쌓이는 것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채로 충당금을 쌓는 부분은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는 거죠.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받은 거에 대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거고, 영업활동 현금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는 마이너스가 떨어지면은 영업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행권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은행권은 맞습니다. 지금 ROE는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실제 순이익은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볼 수 있다. 부채 비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부채로 처리를 하고 있고, 현금 흐름도 돈이 왔다 갔다 뭐 대출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은행권은 좀 특별하게 회계 처리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채가 높다는 게 다 예금에 대한 부채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펀은 굉장히 낮습니다. 2.76까지 떨어지는 편이고, 배당이 그러면서 사모펀드로 인해서 배당 성향을 계속 올리고 있죠. 아마 이런 추세라면 3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회장은 계속 다른 쪽에 돈 쓰려고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바른 M&A를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올바른 M&A도 아니면서 돈을 못 버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배당도 주지 않다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견제하는 사모펀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당 성향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향후 10%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 835원이거든요 주가를 보면은 8,000원대예요 그러면 10% 정도 되죠. 배당 수익 현재 지금 매입을 해도 내년에 같이 주기만 해도 10%에 대한 배당 성향을 가질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입니다. 은행권에는 순이자 수수료 요 이익 부분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고요. 예대 마진율이란 수익이죠. 판관비도 좀 볼 필요도 있을 거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순익으로 갔다. 얘네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금이 지금은 현재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고, 이게 줄어들면 안 되겠죠. 이거는 본인들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제비해서 현금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도 받은 걸 또 예금을 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차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특별한 게 예수부채라는 거나 사회부채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예수부채는 돈을 나온 것에서 갚아야 되는 거죠. 돌려줘야 될 돈들에 대한 부채,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오히려 증가되면 좋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금은 더 많이 증가되는 거니까. 이제 수익 확인할 필요 있고요. 실제로 많이 증가됐죠. 그 사이에 한 20-30% 이상은. 현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금이 3천억대, 4천억대, 6천억대 하다가
이게 지금 아마 여기니까 2조 6천억, 1조 8천억 많이 올라갔죠. 현금 자산이. 이거는 아마 금리 예대 마진율이나 수익이라는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일단 대충 흐름을 보니까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거는 보이고, 단지 인수에 대한 M&A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걸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뭐 걸리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으로 보면은 사업 보고서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북은행하고 광주은행, 은행은 이렇게 하고, 여신 전문업으로 하는 제비 우리 캐피탈, 제비 자산운용, 인베스트, 여러가지 소액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전년 동기하고 비슷하게 수익을 거뒀다. 그 말을 배당 성향만 유지를 하면 지금 현재 주가를 사더라도 10% 정도는 배당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북은행, 광주은행 두 군데서 성장을 견인을 했고, 여신 쪽에 있는 우리 캐피탈도 실적이 떨어지지 않네요. 이거 보면 캄보디아에 66억 정도 벌은 게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 ROE 14%. 굉장히 수익성 지표로는 굉장히 본인들도 잘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지만 수익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겠다.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의 주 수익원이 자회사의 배당 순이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배당 수익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전북은행을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전북은행이 상장이 안 됐나요? 광주? 이게 주주회사로 바뀌면서 그런지 원래 은행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아무튼 광주은행도 배당 성향이 올라갔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신 쪽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성향이 줄인다 그러면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처럼 계속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면 JB금융주주에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까처럼 보셨고, 다이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는 자기들 금액이고, 서체, 예수부채,
이런 부분들을 예금이나 부채를 하는 부분들,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금 자본 비율이 이제 걸리죠. 그런 것들을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이든 증권이든 내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업 구조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 보이는 것밖에 없을 거고, 자본금이 어느 정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느냐, 혹은 고객 돈으로 얼마나 또 돈을 굴려가지고 본인들이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일단 뭐 그렇다가 지금 나머지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금액이 큰 게 보이진 않아요. 금액이 큰 게 보이진 않고, 일단 그러면 우리가 배당을 목표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배당을 줄 것이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적극적인 제조 한원원에 제조하는 거, CET1 비율은 뭐 자기들이 어떤 그룹에 필요한 돈을 저장하는 거 빼고 나머지 초과되는 거는 주주 하나에 뜨겠다, 자사주도 뜨겠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보면 뭐 그 중에 공정가치 금액 같은 경우에 보면 증가되는 부분들, 뭐 부채들 부분, 뭐 크게 뭐 오르는 건 없기 때문에 하는 대로만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고, 월별로 한번 보면 현재는 원래 거의 반값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반값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다.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색깔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한 5,500원 선, 맥스가 9,000원이 넘지 않았고, 중간화도 한 6,000원대였던 거였던데, 최근 그러면서 배당 상황이 올라가면서 계속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억눌려 있었는데, 뭐 블렌저 밴드로 치면은 뭐 급격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약간의 되돌아갔고, 아마 이 금액에서 지금 되돌아온 게 8,300원이 되돌아오는 것 같고, 거래량이 좀 더 늘면 이 전고점이 만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10%면 좋죠. 누구라도 앞으로도 배당 10%를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10%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부담이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 봐도 아마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라인은 8,300은 현재 라인이 딱 지지하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떨어진다?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 상향은 그대로 유지라고 그런다면 배당 시가 배당률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절대로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지 않을 지지선이 배당이라는 겁니다. 안전 마진인 거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시장 사람들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 상향이 10% 이상이 되는데 이거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새로운 시장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 방어가 된다는 얘기죠. 한 3%, 2%면 티도 안 나겠지만 배당이 10% 이상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시장 진입자들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현재는 10년 동안 저점이었다가 이 배당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좀 중요합니다. 이런 배당 상향이 우리나라도 많이 좀 높아야 지주회사들도 많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성장을 할 것이고, 돈을 함부로 뭐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 모을 건 모으지만 그래도 배당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쳐도 뭐 나쁘진 않아요.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보면 밴드상 올라가는 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적자선 차고 오르고 타고 오르는 거기 때문에 조용히 오르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2020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2배를 가졌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매물을 또 처리할 수도 있지만 배당만 유지를 한다면 이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회사 성장이 만약에 정체되어 있다. 근데 정체되어 있다고 해도 감소만 아니라 그러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는 감소되고 그러면 배당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급락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때서야 급락이 떨어질 건데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까지는 별다른 연동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올해는 왔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우사형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민해 보면서 뭐 크게 아까 했지만 인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 돈을 써가지고 본인들이 배당할 상향이 없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자기들이 어떤 비율을 13%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전년도 따져서 문제가 없는지만 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배당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해도 분할 매수를 이제 분기 매당도 하기 때문에 반기 매당을 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평가를 통해서 제값을 순이익의 2배밖에 지금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금리가 올라갈수록 은행의 순이익이 높을 거고 거기에 따라 배당 상향이 따라만 준다면 앞으로 주가 상장도 기대해 볼 만한
1+1으로 배당 상향을 안전마진으로 잡고,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주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